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바쁘게 살고 그저 주어진 일들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주변은 더 조용해지고 마음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끝까지 함께 붙잡고 가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부모님을 보내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다 살았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이런 감정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그리고 이 고통을 피할 방법은 없다. 처음 들으면 너무 냉정하게 들립니다. 심지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평생 고통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프면 안 돼, 외로우면 안 돼, 후회하면 안 돼. 그래서 그 감정들을 억눌렀습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 잘 사는 척.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은 인생의 오류가 아니라 인생의 본질이라고. 그러니 외롭다면 그냥 외로운 겁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이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단지 다들 말을 안 할 뿐이죠. SNS에는 행복한 사진만 올라오고 만나면 잘 지내라고만 인사하니까 나만 이상한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 다만 각자 다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1등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 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성공할 수 있고 나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고통을 겪고 비슷한 두려움을 안고 산다는 걸. 이건 절망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욕망이 우리를 끌고 다니지 않게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큰 성공.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떤가요? 그것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줬나요? 아니면 그저 다음 욕망으로 가는 징검다리였을 뿐인가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다. 원하지 않게 되는 데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욕망이 없으면 삶의 의미도 없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건 무기력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 남들이 좋다는 것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자유를 조금씩 맛봅니다. 예전에는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압니다.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걸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이것 정말 나를 위한 건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건가?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외로움이 두려워서인가?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겁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조용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다 늦었어.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나이를 핑계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느냐다. 수십 년을 살았어도 진짜 나를 살아본 적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우리에게 원하라고 강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우리는 왜 성공하고 싶었을까요?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을, 친구들을,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왜 우리는 더 큰 집에 살고 싶어 했을까요? 정말 그 공간이 필요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남들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였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질문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답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내 삶의 대부분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디고 나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남의 기준으로 내 삶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줄어듭니다. 이건 슬픈 사실이지만 동시에 해방적인 사실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 의미 없는 일에, 의미 없는 걱정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 안다. 이게 지혜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걸 배웁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배웁니다. 몸이 약해지고 에너지가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덜 원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습니다. 덜 가져야 할수록 우리는 더 가벼워집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들, 여러분의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일들. 이 중에서 정말 필요한 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습관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것들을 놓아주라고 합니다. 억지로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게 정말 필요한지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 없다면 조용히 손을 놓으라는 겁니다. 이 과정은 슬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 물건도, 꿈도. 하지만 놓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걸. 나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욕망의 덫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지만 그 욕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묶어둡니다. 생각해 보세요. 더 큰 집을 원했을 때 그 욕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나요? 아니면 그 집을 사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더 많이 걱정해야 했나요? 더 좋은 차를 원했을 때는요? 그 차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나요? 아니면 그 차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나요? 욕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더 깊은 굴레에 빠뜨립니다. 하나를 이루면 다음 욕망이 생기고 그걸 이루면 또 다음 욕망이 생깁니다.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수레바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바퀴 안에서 평생 달리지만 실제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수레바퀴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을 바라보라고. 그저 바라만 보라고. 욕망을 억누르지도 말고 욕망에 굴복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바라보라고.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욕망이 정말 내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내게 심어준 것인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능력이 생깁니다.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능력. 젊었을 때는 욕망에 휩쓸렸습니다. 무조건 가져야 했고 무조건 이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잠깐의 만족감을 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감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원합니다. 이 반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반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욕망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적게 원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습니다. 더 적게 필요로 할수록 우리는 더 평화롭습니다. 이건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주의입니다. 무한한 욕망을 가진 채 유한한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살아보세요.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잠깐 멈춰서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리고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그냥 습관적으로 원하는 것인지 구별하라는 겁니다. 이 구별이 생기면 우리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큰 집도 많은 재산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했습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걸 배웁니다. 남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내가 나와 평화롭게 지내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고 계신가요? 더 잘해야 해, 더 많이 가져야 해, 더 성공해야 해. 이런 목소리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들리나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목소리를 내려놓으라고. 그건 여러분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그건 세상의 목소리라고. 여러분이 평생 들어온, 여러분을 평가하고 판단하던 목소리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를 내려놓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이제 그럴 자격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취업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이 드는 것의 축복입니다. 자유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여러분답게 살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이가 들어서야 얻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때서야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를 무시할 용기를 얻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에게는 이제 그 용기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믿으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를 믿으세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습관처럼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걸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만나고 싶지 않은 약속을 거절해 보는 것. 내일은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을 사지 않는 것. 모레는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우리 삶은 바뀝니다. 천천히, 조용히. 쇼펜하우어는 급격한 변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꾸준히 변화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게 진짜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장 모든 걸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한 가지만 다르게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또 한 가지.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훨씬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우리는 고통을 원망하며 살 수도 있고 고통을 받아들이며 살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며 살면 고통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며 살면 고통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아픕니다. 관계는 멀어집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후자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나이 드는 것, 아픈 것, 관계가 변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덜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현실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싸우는 건 지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몸은 계속 늙고 사람들은 계속 떠납니다.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평화로워집니다. 평화. 쇼펜하우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입니다. 그는 행복보다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일시적이지만 평화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지만 평화는 무언가를 원하지 않을 때 느끼는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평화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행복을 쫓았습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저 평화롭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무겁지 않고, 밤에 잠들 때 후회가 없고, 하루를 살면서 불안하지 않은 것. 그게 전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평화를 얻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욕망을 줄이세요. 둘째, 기대를 낮추세요. 셋째,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우리 삶은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평생 욕망을 키우고 기대를 높이고 현실과 싸우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욕망을 조금 줄여보세요. 꼭 사야 한다고 생각했던 물건, 오늘은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꼭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오늘은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 오늘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워지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무언가를 얻어서 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놓아서 온다고. 우리가 짊어진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은 무엇인가요?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로 보이려는 부담?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이런 짐들이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전부 다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만. 그리고 느껴보세요.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적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적은 것만 필요로 한다고.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걱정거리만 늘어난다는 걸,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불만족스러워진다는 걸.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역설적인 조언을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더 적게 원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이미 다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걸 모를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계속 밖을 보고 있으니까요. 남들이 가진 것을 보고, 남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안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들을, 건강한 몸, 지붕이 있는 집, 먹을 수 있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잊고 삽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절망할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가진 것에 대해, 작은 것에 대해, 당연해 보이는 것에 대해. 감사는 우리를 평화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거창한 것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다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잠깐이라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느낄 겁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조금 평화로워지는 걸.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훨씬 나아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하지만 그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지금 외롭다면 외로운 겁니다. 지금 힘들다면 힘든 겁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이 질문을 품고 살아보세요. 나는 지금 정말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내일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